환자 평가 내용 이런 거 한눈에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이렇게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출동 갈 때나 아니면 환자 응급 환자 볼 때 이거 기준으로 뭐 빼먹은 거 없나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갖고 가서 놓고 시간 날 때 보는 거죠. 병원 근무하면서 소방 준비 일단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힘들다고 해요. 대부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경력을 다 채우고 나서 한 좀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좀 텀을 두고 미리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 도 그렇지만 1년을 병원 경력을 쌓고요. 1년 9개월을 병원 경력을 쌓아요. 나머지 3개월.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보통 소방 이게 공고가 2월, 그 접수 2월, 그리고 필기 시험이 4월이거든요. 보통 한 3, 4개월 준비해요. 3, 4개월 준비하고요. 체력이 한 5월에서 빠르면 5월, 6월이에요. 체력 시험이. 근데 이때부터 체력 시험 준비 안 하면은 막 이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체력 시험 가서 다쳐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체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2월에 병원을 2월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때쯤에 나오고 앞에 한두 달만 조금 빡세게 공부하고 하면은 중간에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이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병원 근무하면서 소방 준비는 정말 힘들다. 이거는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결론은 힘듭니다. 교대 근무랑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정말 힘들어요. 매년 1월에 소방 원서 접수 전 11월부터는 아예 몰두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하는 음, 그냥 계약이 뭐 1월이나 2월이면은 그냥 그때까지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뭐 계약이 5월이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이때쯤에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좀 맞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하려고 했던 게 이게 1년 정도 하고 2년 정도 했는데 조금 이게 비잖아요. 이 부분은 한 몇 개월 동안은 소방 학원이랑 소방 학원 다니면서 주말에 이송단 하면은 경력 채울 수 있긴 하거든요.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자, 어쨌든 5월경쯤에 체력 시험을 위해서 6개월간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죠. 갑자기 준비하면은 부상 위험이 커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실제로 다쳐봤기 때문에 압니다. 구급대원 특채 병원 경력을 요즘 요구하고 있고요. 응급구조과 특채를 통합해서 하면서 경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급구조사 진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진로는 일단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병원 응급구조사, 민간 이송 응급구조사, 기타 공무원, 산업체 응급구조사, 대학 외 교육기관, 대학원 진학 및 연구직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협회에서 내놓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한 4785명 중에서 1급이 한 2만 명, 2급이 한 2만 몇백 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취업 현황으로 보면은 1급들이 한 이 정도, 2만 명 중에 한 6,800명, 그리고 한 300명 정도가 기타 국가기관, 그리고 한 3,500명 정도가 의료기관, 그리고 이송업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단 세 개로 나눠지죠. 경방, 구급, 구조. 보통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이쪽 구급 특채로 가고, 응급의료 종사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이 구급 특채를 볼 수 있어요. 구급 특채를 보면은 과목이
이렇게 공채처럼 하나, 둘, 셋 플러스 선택 두 개가 아니라 이 세 개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채는 5개 보는 거고요. 특채는 과목이 3개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응급고사 특채를 보는데,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이 필기시험을 이렇게 체력시험도 있으니까 소방공무원의 이 기본급 공무원연금이 있고 또 기타 수당이 있어서 좋습니다. 소방공무원 매년 1, 2월에 채용 공고하고 원서 접수하고요. 4월달쯤에 필기시험, 5, 6월쯤에 체력시험 이후에 신체검사하고 면접평가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2021년 기준입니다. 9급 특채 경력 요구. 취득한 후에 당해기관 2년 이상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정 범위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의료법에서의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센터, 이송업체,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소, 교선교사, 소방 관련 교육기관, 대체외 사회복무요원, 군 의무병, 지역 응급의료 관련 부서까지 다 됐어요. 이게 올해까지예요. 현실적으로 내년까지는 이거랑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까지는. 하지만 내후년 2023년부터는 바뀔 수도 있는 게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응급실 혹은 외상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응급의료 지원센터나 보건의료기관이나 이런 거 있죠. 다 삭제된대요. 인정 안 해준대요. 환자 이송업은 인정을 해주고요. 조교나 교수에서 교원이나 강사나 이렇게 교과목을 강의한 경우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의무소방관이나 사회복무요원인데 의무소방관이나 사회복무요원은 경력으로 안 쳐준다. 군 의무병 복무경력은 군병원 응급실만 근무 경력으로 쳐준다. 추가로 상황관리센터에서 업무를 한 경우는 인정해준다. 최대 1년. 이렇게 바뀌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경력을 쌓는다고 했을 때 그 병원이 반드시 응급실이어야 돼요. 지금처럼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 혹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상 경력을 쌓고 소방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경력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응급실이나 외상센터 근무 경력만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 기준은 이렇고 경력 병원 근무하면서 소방 준비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경력을 할 때 인정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병원 응급구조사는요, 대부분 계약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간제 계약직이 엄청 많아요. 드물게 정규직이 있고요. 급여는 보통 200에서 250선 정도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성가르로병원, 여기 이렇게 강릉 고려병원 이런 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는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응급구조사 협회, 그리고 그 다음 카페 중에서 전국 응급구조사 그 카페 하나 있고요. 그리고 메디잡, 널스잡 같은데 들어가면 볼 수 있고, 각 기관, 응급의료기관 혹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권역응급센터, 그리고 종합병원의 간호부조속 혹은 종합병원 진료보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학병원은 대부분 12월에서 2월 사이에 정기 공고가 나고 기관마다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정확하지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대학이 개학하는 이 시기쯤에는 꼭 그 정기 공고가 하나씩 있고요. 참고로 정규직에 대해서 오래 일하면 연차에 따라서 급여 인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급여 엄청 높습니다. 어, 음, 제가 아는 분께서 10년이 넘고 정규 10 몇 년이시면 10 몇 년이 되고 정규직을 하시면서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선을 찍고 있으니까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는 하는 업무는 솔직히 기관마다 너무 상이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병원 병동에서 하는 거 보시면 아까 전에 소방하시고 싶으신 분들 병동 3교대 응급구조사 들어가면 인정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그 개정한 대로 개정이 되면은 이런 거 하나도 인정 안 돼요. 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요. 대전 선병원 같은 데나 아니면 이 경력직 뭐지? 그 응급구조사를 저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병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가 높을 수 있습니다. 민간 이송업 응급구조사들은 보통 급여는 기관마다 좀 상이하고요. 기본, 보통 약 한 100, 이게 세 전이니까요. 세금 떼고 나면은 한 160, 170 정도 될 거고,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게 건 바이 건으로 그, 이송 나가는 건수에 따라서 추가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급여는 기관이나 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엄청 높아요. 근데 또 저기 다른 데는 한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고 주는 그거를 잘 협의를 해야 돼요. 주 업무는 병원 간 이송이고요. 행사장이나 경기장 의료 지원도 많이 나갑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할 때는 의료 지원 팀을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촬영장, 그 드라마 촬영장 같은 데도 보통 스태프도 한 100명 넘잖아요. 그런 데들도 꼭 의료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구급차를 가서 그 구급차 대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뭐 보통 알바만 나고도 하루에 주간 뛰면 한 10만 원? 10만 원 조금 넘게 받을 때 있고요. 다만 이런 거는 진짜 그 일 있을 때마다 뛰어야 돼서 워라밸은 없습니다. 네번. 하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드라마 촬영장 한 번 나가는데 받는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급도 높아지고 하면은 아마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타 공무원으로는 시도공무원 시험에서 보건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구조 채용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평가팀이나 재난의료관리자, 제 대학 동기나 선배들도 다 여기 한 두 분 계시고 여기도 한 두 분 계시거든요. 제 동기 중 한 분께서는 저기 요즘 금연 사업 담당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건강 생활에 대해서 이바지하시는 분 계시고요. 본인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응급실 그런 데서 일하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어, 본인 전공을 살려서 이런 보건직에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직 공무원에서 응급구조사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교정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 선배 중에서 한 분 정도는 가 계시는데 오히려 특별히 뭐 환자 보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거의. 그냥 교정직 공무원인데 응급구조사가 있는 거라서 거기 의무실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기 교정직 공무원으로 있어 일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주변에 꽤 있어요. 엄청 많진 않고. 해양경찰은 그래도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도 상반기 채용 공고를 제가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이거는 들어가면은 그 해양경찰 구급 분야를 뽑아요. 아예 이 파트를 빼가지고 해양경찰 중에서 구급
경찰을 뽑아요. 그러니까 단 자격 요건은 여기는 무조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력이 1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뽑히면은 경찰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해양 경찰이 되는 거예요. 이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데 필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논문형이에요. 아까 소방공무원 보듯이 뭐 국어 그런 뭐 소방학개론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문 그러니까 우리 전문 지식에 대한 논문형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ACLS나 뭐 ATLS 뭐 트리아제 뭐 그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EMS 그런 거 나오는 거라서 이런 면접 시험을 보고 서류 전형 그리고 그리고 필기 시험 보고 서류 전형을 면접하고 합격이 되기 때문에 꽤 열려 있는 뭐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은 해양경찰도 응급구조사가 나갈 수 있는 범위 중 하나. 이거는 정말 구급 해가지고 따로 뽑아서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는 또 의사 그것도 없어요. 예. 응급구조사만 뽑습니다. 산업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나 이런 데서도 뽑고 삼성전자에서 뽑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경력직 뽑는 거였고 이거는 아마 신규직 뽑는 거였던 것 같은데 수행 업무는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상담, 처치 교육 진행, 화재 현장 인명구조 진압활동 지원, 소방안전관리, 화재 예방활동.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사업체는 무조건 자체 소방대 혹은 자체 구급대를 지니고 있어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 거의 그게 무슨 한 도시만 하잖아요. 그 도시 안에 있는 자체 소방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소방대의 응급구조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속이 삼성전자 삼성 소속이 되겠고요. 그래서 페이나 그런 게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보통 정규직이고 급여나 이 복리후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정말로. 제가 아는 후배가 2명이 가 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나올 생각은 없다고. 예, 그리고 주 업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고요. TO가 진짜 안 난다는 게 단점입니다. 대학 외 교육기관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응급처치 교육,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조 및 응급처치 그런 교육을 나라에게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 법적으로 우선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 15종 직업에 대해서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좀 탄력근무제나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좀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아마 이쪽 분야도 새로운 분야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데는 여기도 거의 아까 전에 이송기관처럼 그 기본급 플러스 교육 건수에 따라서 알파거든요. 어, 이쪽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소방 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런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채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좀 더 페이 많이 받지 않을까요? 영어지네. 네, 그 다음 대학원이나 연구직이 있는데 응급구조학이나 의학이나 융합의학 쪽으로 대학원을 지나갈 수가 있고 석박사 취득 후에 강사 등으로 활동 후에 교수 채용을 보통 노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교수가 아니라 국가직이나 다른 기타 연구소를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대학원은 지금 석사는 여기까지 있고 박사까지 하는 데는 이렇게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외에 의학과를 운영하는 의학과인데 응급의료 체계나 이렇게 응급의학을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나 다른 보건직렬에게 열어주는 학교가 2군데 있어요. 충남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이 있고요. 융합대학으로는 뭐 엄청 많습니다. 요즘 융합대학이 융합의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많은 대학들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장을 하면서 연구 경력을 쌓고 정부기관 연구소,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혹은 의료기관 연구소, 그리고 사설 연구소, 의료기관 회사 등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데로 가면은 좀 잘 간 거죠. 보통 이런 데도 공무원이 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처럼 일반 9급이나 7급 공무원들이랑 다르게 연구직들은 보통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대학원 생활은 쉽지 않다라는 것. 사실 악당이 주로 박사인 경우는 대학원생 시절에 타락해서 그런 거고요. 대학원생은 진짜 할만한데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고 여가 시간도 의외로 잘 줘. 하나씩 끊어서 읽으면 살려줘. 대학원생 의외로 할만해. 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왜 그런 망상이 퍼진 건지 모르겠음. 처신만 잘하면 그렇게 빡세지도 않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 도망쳐 당장. 예. 직장인들은 건강과 돈을 바꾸고요. 예. 대학원생들은 생명권을 줄여서 가방끈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 시절부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나 EMS에 조금 불만이 많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력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은 최소한 비슷한 학력 그리고 말빨이나 아는 범위도 통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요. 임상에서 벗어나서 한 명 한 명 회복하는 환자들을 살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연구한 이러한 연구 방법이나 응급의료 체계 의 변화는 수백 수천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쪽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꼭 응급구조사로서 일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라겠고요. 고민은 짧고 굵게 그리고 결정했다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응급구조사가 되기로 했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살 거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음, 항상 응급구조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